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의 총선 출마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부시장은 즉답을 피했지만 여지를 남겼는데요. 임명직 고위 공무원이나 기관장 자리가 총선 출마용 징검다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 출마하십니까? 하반기 시정질의에서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게 던져진 첫 질문입니다. 최은지 의원은 부시장직을 유지할지에 따라 정책에 대한 후속 질문이 달라지는 상황이라며 질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김 부시장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책의 결정이 제 개인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시장의 다른 분이 오신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강기정 시장의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김 부시장은 임명 당시부터 총선 출마용 경력 쌓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선거가 다가오면서 광주 서구와 고향인 순천 등의 출마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김성환 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하는 등 전문성이 없는 캠프 출신의 선거용 고위직 임명은 이번 시정질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조기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웃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총선 출마에 나설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최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고 조사도 미진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KBS가 1년에 2차례 낸다는 조사위의 올해 상반기 조사활동 보고서를 봤더니 사실상 지난 하반기 보고서를 상당 부분 베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진상규명의 핵심에는 발포 책임자 찾기가 있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 사령부의 발포 생존 발표. 2019년 말 출범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도 첫 번째 직권조사 과제를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로 정하고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달 조사위가 발표한 상반기 보고서입니다. 계엄군 장병부터 시작해 상층부 조사를 진행하는 상향식 조사 방법을 택했고 2020년 7월 조사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 2021년 이희성과 황영 씨의 자택을 각각 방문했다는 등 여러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문단을 나눠 달라 보이긴 하지만 결국 같은 내용이고 날짜 표기 방식만 달리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의 조사 내용을 담은 부분에서도 날짜와 이름 표기만 달리했을 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핵심 과제에서 사실상 추가로 조사된 내용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조사위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큽니다. 모든 경과나 내용이나 전두환이도 가버린 이 시점에서 그나마 마지막을 정확하니 조금 더 자세히 이것이 풀릴 줄 알았는데 요새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시지부지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5.18 조사위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했더라도 정리가 안 돼 중복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영호남 지역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동서미래포럼이 대구 228과 광주 5.18 정신, 박정희의 산업화와 김대중의 민주화 정신을 계승해서 국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서미래포럼은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 지역주의 극복과 상생 그리고 균형 발전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동서화합의 새로운 시대 정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새 시대 정신으로 포용과 화해, 산업화, 민주화, 균형 발전을 제시했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75주기인 오늘 고흥문화회관 광장에서 합동추념식이 열립니다. 합동추념식에는 여순 사건 유족과 정부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합동추념식과 별도로 오늘 오후 이순신 광장에서 희생자 추념식을 엽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추념 행사에 맞춰서
오전 10시엔 순천시와 고흥군, 오후 3시엔 여수시 전역에 1분간 묵념 사이렌도 울립니다. 지난 5월 광주 수안지구에서 오토바이를 탄 10대들이 고개 운전을 벌였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장소에서 또 폭주족이 등장했는데요. 수안지구가 폭주족 놀이터가 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한글날 새벽 광주 수안지구 국민은행 사거리. 오토바이들이 교차로를 어지럽게 오갑니다. 차선도 신호도 상관치 않습니다.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승용차는 오토바이에 부딪힐까 봐 조심조심 운전합니다. 같은 장소에선 지난 5월에도 폭주족들이 난폭 운전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여러 대가 빙글빙글 돌며 출동한 경찰차를 에워싸고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3.1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5.18 등 기념일마다 모여 난폭 위험 운전을 합니다. 기념일마다 해요. 약간 그게 있어요. 이제 그 인스타에 올라오는데 광주 폭주족인가? 치면은 이제 걔네가 뜨는 막 시간대랑 그런 게 다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수안지구 국민은행 사거리는 도로가 넓고 유동 인구가 많아 관심을 받고 과시를 하기에 좋은 공간으로 여겨지는 듯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와봤습니다. 이곳은 왕복 10차로 도로와 가운데 조경 구조물이 있는 도로가 만나 매우 넓은 교차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불법 폭주에 시민들은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다 보니까 이제 난폭 운전을 하면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르니까 무섭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경찰은 지난 광복절에도 첩보를 입수해 폭주족 집결을 사전 차단했다며 오토바이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단속 카메라를 다는 등 단속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주 1차 단속 시에는 2차 사고 등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서 안전을 고려해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장 체증 영상을 활용해서 사고 도심 교차로가 폭주족 놀이터가 되면서 스스로의 안전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순천시 풍덕동 아랫장 인근 공터에서 한 남성이 몸에 불을 붙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곧장 현장에 출동했지만 분신을 시도한 70대 남성 A씨는 숨졌고 주변에서 불을 끄려고 시도했던 또 다른 70대 남성은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신원과 분신 경위 등을 파악 중입니다. 광주지방법원장과 법원 간부들이 조선대학교 병원이 구매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에서 야구를 관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병태 법원장 등 광주지방법원 간부 9명은 지난 10일 오후 챔피언스필드 스카이박스를 찾아 야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해당 자리에는 김경종 조선대 병원장을 포함한 법원 조정위원회 임원 5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법원 조정위원회 위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고 조대병원 측도 조정위원회를 스카이박스에서 가진 거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액과 대가성에 상관없이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셔틀 열차가 앞으로 운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노후화로 올해 말 폐차를 앞두고 있는 셔틀 열차와 관련해 코레일 등의 신형 열차 투입을 요청했지만 비용이 60억 원가량 들고 이용 요금도 기존보다 4배 이상 비싸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셔틀 열차 운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폐쇄가 확정되면 열차 안 방송과 게시판 등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감세 영향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여수시와 광양시의 내년도 지방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낸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보면 GS 칼텍스가 있는 여수시의 법인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1,500억 원에 달했지만 내년에는 6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포스코가 있는 광양시의 법인 지방소득세도 지난해 1,121억 원에서 내년에는 320억 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홍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감세 영향에다 기업들의 영업이익 급감으로 대기업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들의 재정 위기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받게 되는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회과학탐구 영역을 통합형으로 치르고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 평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공교육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등급 상대평가로 내신 비중이 낮아지면 정시 비율이 현재와 같게 유지돼 수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수도권 대학의 경우 변별력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험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종일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우선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2.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 23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 17도로 낮에도 꽤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순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2도, 강진과 해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2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다소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도 낮고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9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